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저께 JTBC 뉴스룸에 안종범 전 수석 축의금 대장에 대해서 뉴스가 잠깐 나왔는데요. 좀 띄워주시죠. 안종범 전 수석의 결혼식 축의금에 청와대가 1,000만 원을 낸 걸로 어저께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이거는 뭐 특수활동비입니까?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뉴스를 저는 좀 보질 못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내용을 아직 저는. 만약 나간다면 뭐로 나갈 것 같아요? 충무비서관님? 이거. 저희가 청와대로 공식적으로 개인 그 결혼식이나 뭐 조의금을 공금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쵸? 예. 저도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저희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매달 5천에서 1억 정도 가다가 어떤 때는 또 2억도 가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저는 막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전 정부 초창기에 그쪽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예산 절감해야 된다고 에어컨도 안 틀어줘가지고 란닝구 바람이 됐습니다. 저커버그가 박근혜 대통령 접견하러 왔다가 더워가지고 냉수를 연신 찾고 땀을 빨빨 흘렸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조화도 잘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돈을 받고 있었다니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저번에 비서실장께 한번 물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사용됐다는 35억. 네. 예. 그거 어떻게 좀 파악해 보셨냐라고 제가 저번에 질의를 했었죠. 네. 어떻게 좀 파악이 되셨나요? 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예. 부적절할 것 같아서. 예. 다음, 지금 저게 보면은 일반 직원들한테 매달 특정 업무 경비를 30만 원씩 집행을 해서 국가안보실 직원까지 해서 465명 30만 원 곱하기 4달 하니까 5억 5천 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서실장이나 수석 금액이 2억에 더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특수활동비로 나온 돈을 직원들 특정 업무 경비로 주는 게 가능합니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무 비서관님? 예. 네, 의원님. 예. 대통령실에 특수활동비로 나온 돈을 직원들한테 특정 업무 경비로 지급하는 게 가능합니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특정 업무 경비는 엄연히 그 용도가 다르고 그리고 영수증이 필요하냐 아니냐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게 과연 변명이 되냐. 그리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는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직원들 특정 업무 경비는 지금 따로는 나가고는 있는 거죠. 네, 특정 업무 경비는 그 예산 편성이 네. 예산, 수사, 조사, 감사 업무에 정례적으로 종사하는 분들께 그렇죠. 저희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구분해서 해당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걸 쓰지 않았다. 직원들한테 다 줬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우를 또 반복을 하시면 안 되겠다. 예, 의원님, 그 점은 시작과 동시에 네.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예. 특수활동비 같은 건 너무 줄여가지고 직원들 많이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너무 그러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민 2관, 특히 2관. 예. 2관은 그 D등급이죠? D등급입니다. 많이 예, 캐비넷 큰 거 움직이려면 좀 겁납니다. 근데 광화문 시대하고 이게
서로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만약 강화문시 예. 그것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재윤경 의원님 질의하시고. 네, 그 비서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전 그 정부 시절에 그 비서실장님께서는 참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좀 화면을 보시면 서울시하고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청년 배당이라든가 청년 수당과 관련된 복지 사업에 대해서 정부하고 좀 크게 갈등을 빚었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어떤 그 정부의 그 이 지자체의 복지 사업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갈등이 이제 존재한다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이 비서실장 지시사항 내용을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상당히 좀 놀라운데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시 의회 여당 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동사업 추진을 제어할 것. 그래서 내용을 좀 다시 이렇게 되짚어 봤더니요. 처음에 서울시하고 복지부는 뭐 협의가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결론까지 냈는데 갑자기 입장을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근데 복지부가 그 관련 부처에서 이 사업이 여러 법적 검토 그리고 또 지자체하고의 정부 사업의 어떤 방향을 검토해 본 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내린 결론은 그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이렇게 이거는 안 된다, 불가하다. 그러니 지금부터 바꿔라 하면 돌연히 이렇게 바꾸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인가요? 예, 물론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서울시의 정무부 시장으로 있었는데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이 이제 유럽의 예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이어서 많은 검토가 되고 부처와 잘 논의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그 성격상 이 서울시의 이 동사업 추진을 제어하도록 복지수석께 그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거의 그 소송 전까지 서울시하고 복지부하고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성남시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보면 무상복지사업에서 청년 배당이라든가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이 세 건에 대해서 이 표현을 보면은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서 강력 대응할 것.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그 국가기관인지 아니면 무슨 그 단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표현들까지 동원이 돼서 당연히 이게 참 청년배당이나 청년 그 수당 사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본수당에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오히려 해외에서는 소개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지역화폐로 연결이 돼서 실제로 이 청년 배당을 받는 청년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고 그게 지역화폐로 지역 내에서 순환이 되면서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게 그 안에서 이제 공동체를 회복하는 굉장히 큰 그 기여를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부처하고 협의 끝나서 진행을 예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청와대 내에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부하고의 철학이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은 정말 서울시와 그 성남시의 사업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많은 국민들께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청와대 비서실에서 할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지금 현 정부는 새 정부는 지방 그 분권 강화를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좀 이에 대한 평가랑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이 비서실장의 업무 지시가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는 건지 한번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물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정말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전국의 시도지사로 구성된 사실상의 제2국무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지금 상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법률적으로 국회와도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상징적으로 제가 서울시에 한 1년 반 있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서울시의 1부 시장, 2부 시장, 기조실장의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부터 좀 이런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지방정부라고 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만은, 예, 권한을 높이는데 좀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저희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매달 5천에서 1억 정도 가다가 어떤 때는 또 2억도 가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저는 막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전 정부 초창기에 그쪽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예산 절감해야 된다고 에어컨도 안 틀어줘가지고 란닝구 바람이 됐습니다. 저커버그가 박근혜 대통령 접견하러 왔다가 더워가지고 냉수를 연신 찾고 땀을 빨빨 흘렸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조화도 잘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돈을 받고 있었다니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저번에 비서실장께 한번 물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사용됐다는 35억. 네. 예. 그거 어떻게 좀 파악해 보셨냐라고 제가 저번에 질의를 했었죠. 네. 어떻게 좀 파악이 되셨나요? 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예. 부적절할 것 같아서. 예. 다음, 지금 저기 보면은 일반 직원들한테 매달 특정 업무 경비를 30만원씩 집행을 해서, 국가안보실 직원까지 해서 465명, 30만원 곱하기 4달 하니까 5억 5천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서실장이나 수석급액이 2억에 더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특수활동비로 나온 돈을 직원들 특정 업무 경비로 주는 게 가능합니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 수사님? 예. 네, 의원님. 예. 대통령실에 특수활동비로 나온 돈을 직원들한테 특정 업무 경비로 지급하는 게 가능합니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특정 업무 경비는 엄연히 그 용도가 다르고 그리고 영수증이 필요하냐 아니냐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게 과연 변명이 되냐. 그리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는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직원들 특정 업무 경비는 지금 따로는 나가고는 있는 거죠. 네, 특정 업무 경비는 그 예산 편성이 네. 예산, 수사, 조사, 감사 업무에 정례적으로 종사하는 분들께 그렇죠. 저희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구분해서 해당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걸 쓰지 않았다. 직원들한테 다 줬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우를 또 반복을 하시면 안 되겠다. 하는. 예, 의원님 그 점은 시작과 동시에 네.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예. 특수활동비 같은 건 너무 줄여가지고 직원들 많이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너무 그러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민 2관, 특히 2관. 예. 2관은 그 D등급이죠? D등급입니다. 많이 예, 캐비넷 큰 거 움직이려면 좀 겁납니다.
근데 광화문 시대하고 이게 서로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만약 광화문 시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저께 JTBC 뉴스룸에 안종범 전 수석 축의금 대장에 대해서 뉴스가 잠깐 나왔는데요. 좀 띄워주시죠. 안종범 전 수석의 결혼식 축의금에 청와대가 1,000만 원을 낸 걸로 어저께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이거는 뭐 특수활동비입니까?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뉴스를 저는 좀 보질 못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내용을 아직 저는 만약 나간다면 뭐로 나갈 것 같아요? 충무비서관님? 이거 저희가 청와대로 공식적으로 개인 그 결혼식이나 뭐 조의금을 공금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쵸?